만약에요, 우리 인류가 지구의 온도를 마음대로 조절할 수 있는 그런 다이얼을 갖게 되면 어떨까요? 이게 무슨 공상과학 소설 같은 얘기냐고요? 아니요, 바로 지금 이 순간 가장 뜨거운 논쟁의 중심에 서 있는 아이디어입니다. 자, 이 엄청난 제안이 과연 인류의 구원이 될지 아니면 재앙의 문을 여는 게 될지 지금부터 한번 제대로 파헤쳐 보겠습니다. 네, 바로 이 질문이요. 이게 이번 이야기의 핵심을 정확히 꿰뚫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늘에 정말 거대한 거울을 띄운다고 쳐요. 그럼 그 거울은 대체 누구를 위해서 또 누구의 희생을 발판 삼아서 햇빛을 가리게 되는 걸까요? 이건 단순한 기술 문제를 넘어서는 아주 근본적이고 철학적인 질문입니다. 이 논쟁에 불을 지핀 사람이 누구냐? 바로 일론 머스크입니다. 스페이스X의 위성 기술 다들 아시죠? 이걸 이용해서요, 지구로 쏟아지는 햇빛의 일부를 우주로 다시 튕겨내자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지구 온도를 낮추자. 정말 이제 엄청나게 파격적인 아이디어를 던진 거죠. 자, 그럼 먼저 이 아이디어를 지지하는 쪽 얘기부터 들어봐야겠죠? 이분들은 이 기술이 인류에게 정말 절실하게 필요한 일종의 보험 같은 거라고 주장하고 있어요. 이 기술에 좀 어려운 이름이 붙어 있긴 한데요. 바로 태양 복사 관리, 줄여서 SRM이라고 부릅니다. 근데 개념은 생각보다 간단해요. 뭐랄까, 지구한테 엄청나게 큰 선글라스를 하나 씌워주는 거예요. 그래서 뜨거운 햇빛을 살짝 막아서 지구를 좀 시원하게 해주자. 바로 이런 아이디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일론 머스크는 이 기술을 인류가 직접 통제할 수 있는 아주 실용적인 도구로 보는 겁니다. 계속 심각해지는 기후위기 앞에서 그냥 속수무책으로 당하고만 있을 게 아니라 우리가 뭔가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카드를 쥐자는 거죠. 말 그대로 시간을 벌어줄 비장의 카드라는 겁니다. 이 찬성하는 쪽의 논리는 들어보면 꽤 명쾌해요. 가장 중요한 건 우리에게 시간을 벌어준다는 거고요. 스페이스X 기술력이 있으니까 위성 수천, 수만 개 띄우는 건 이제 충분히 현실적인 얘기가 됐잖아요. 여기에 AI 기술까지 더하면 어느 지역에 햇빛을 얼마나 보낼지 아주 정밀하게 조절할 수 있다는 주장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이들의 핵심 주장은 이거예요. 지금처럼 우리가 손도 못 쓰고 겪고 있는 이 통제 불가능한 온난화보다는 차라리 인류가 직접 제어할 수 있는 기술로 개입하는 게 훨씬 안전한 거 아니냐는 거죠. 상당히 설득력 있죠? 하지만 동전의 양면처럼 당연히 반대 의견도 만만치 않습니다. 지금부터는 이 기술을 절대로 열어서는 안 될 판도라의 상자라고 강력하게 경고하는 목소리들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어느 한 기후과학자의 경고인데요. 이게 반대측 입장을 아주 잘 보여줍니다. 겉으로는 문제를 해결하는 척하지만 사실 온실가스 배출이라는 진짜 원인은 그냥 내버려 두는 거잖아요. 그러면서 훨씬 더 예측하기 힘든 2차 재앙을 불러올 수 있다는 아주 무서운 경고입니다. 네, 이렇게 약속과 위험이 정말 극명하게 갈립니다. 한쪽에서는 지구의 온도를 조절하는 조광기 스위치가 될 거라고 희망을 얘기하는데, 다른 한쪽에선 예측도 못할 생태재앙이 올 거라고 경고하죠. 시간을 벌 수 있다는 기대감, 이게 오히려 이제 괜찮겠지 하면서 탄소 감축 노력을 게을리하게 만드는 이른바 도덕적 해이를 불러올 수 있다는 우려와 정면으로 맞서는 겁니다. 반대하는 분들이 가장 걱정하는 시나리오 중 하나가 바로 이 종료 쇼크라는 건데요. 이게 뭐냐면요, 만약 우리가 이 기술에 의존하고 있는데 갑자기 전쟁이 나거나 시스템에 큰 오류가 생겨서 이게 딱 멈춰버리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마치 꾹 눌러놨던 스프링이 한순간에 팍 튀어오르듯이 그동안 억지로 막아왔던 온난화가 그야말로 폭발적으로 터져버릴 수 있다는 겁니다. 한 기후과학자의 말처럼 만약 이 종료 쇼크가 현실이 된다면 그 재앙은 정말 우리가 상상하는 수준을 아득히 넘어설 겁니다. 결국 인류가 스스로 만든 덫에 빠져서 더 큰 재앙을 맞이하게 되는 그런 최악의 상황이 올 수도 있다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 정말 심각한 위험이 있습니다. 바로 원격상관이라는 개념인데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지구 기후라는 게 워낙 복잡하게 다 얽혀 있잖아요. 그래서 어느 한 곳에서 인위적으로 날씨를 건드렸는데 전혀 예상치도 못했던 저 멀리 떨어진 다른 곳에서 나비 효과처럼 엄청난 문제가 터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에이, 그럼 사람 없는 데서 작게 실험부터 해보면 되잖아 라는 주장조차도 굉장히 위험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 과학자의 경고처럼요. 예를 들어 북극 상공에서 안전하게 실험을 좀 했는데 그게 저 멀리 아시아의 장마철, 몬순에 영향을 줘서 끔찍한 흉년이 들게 할 수도 있다는 거죠. 자, 그럼 그 책임은 대체 누가 질 수 있을까요? 자, 그럼 이제 좀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 볼까요?
이 팽팽한 논쟁에 대해서 실제 전문가들은 어떤 목소리를 내고 있는지 한번 생생하게 들어보겠습니다. 일론 머스크는 다시 이렇게 얘기합니다. 진짜 위험한 건 그런 막연한 두려움 때문에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 거다. 그냥 추측만 할 게 아니라 지금 당장 작은 실험이라도 시작해서 실제 데이터를 가지고 얘기해야 한다. 아주 실용주의적인 관점이죠. 하지만 여기에 지정학 전문가가 등장하면 얘기가 완전히 다른 차원으로 넘어갑니다. 바로 이 질문이죠. 그래서 그 온도 조절 다이얼은 누가 줄 건데? 만약 이 기술이 특정 강대국의 손에 들어가서 자기들 이익을 위해 사용된다면 더 끔찍한 건 기후 자체를 무기로 삼는 전쟁으로까지 번질 수 있다는 겁니다. 정말 상상하기도 싫은 시나리오죠. 여기에 또 기술평가 전문가는 아주 냉정한 현실을 딱 짚어주는데요. 위성 쏘아 올리는 거, 그건 가능하죠. 하지만 진짜 핵심 기술, 그러니까 지구 기후를 아주 섬세하고 안전하게 미세 조정하는 그 정밀 제어 기술은요, 아직 그냥 컨셉 단계일 뿐입니다. 아이디어는 좋지만 현실적으로 가야 할 길이 아직 한참 멀었다는 아주 뼈아픈 지적입니다. 자, 이렇게 정말 치열한 논쟁이 오가고 있는데요. 그럼 현재 전문가 사회의 대체적인 의견, 즉 중론은 어느 쪽으로 기울고 있을까요? 그 결론을 한번 살펴보시죠. 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요. 현재로서는 이 기술을 통해 얻을 수 있는 이익보다는 우리가 감당해야 할 예측 불가능한 위험이 압도적으로 더 크다. 이게 대다수 전문가들의 공통된 의견입니다. 그럼 우리는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전문가들은 아주 명확한 길을 제시합니다. 가장 먼저 꼼수 부리지 말고 온실가스를 줄이는 근본적인 문제 해결에 모든 자원과 노력을 쏟아 부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정말 만약에 SRM 같은 기술을 연구하더라도 이건 반드시 전 세계적인 합의와 아주 엄격한 관리 감독 아래에서 다른 모든 방법이 실패했을 때 고려할 수 있는 최후의 보루가 되어야지 첫 번째 선택지가 되어서는 절대 안 된다는 거죠. 결국 이 모든 논쟁은 우리 스스로에게 하나의 질문을 던지게 만드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정말 기술이 없어서 방법이 없어서 이 기후위기를 해결하지 못하고 있는 걸까요? 아니면 지금 당장 행동해야 하는 불편함을 외면하기 위해 그 수많은 변명들을 덮으려고 저 태양을 가리려는 건 아닐까요? 우리가 가려야 할 것은 태양이 아니라 우리의 변명이다. 이 마지막 문장이 정말 많은 생각을 하게 만드네요.